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정말 건강관리 꼭 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큰 하락장 속에서 네 2018년을 한번 되돌아볼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트렌드를 조금이나마 유출을 해보고 개인적인 예상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리가 새벽에 이런 트위터를 냈어요. 역사가 아름답게 반복된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베어 마켓, 이제 하락장은 뭐 이런 가격에 이쯤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 단어를 굳이 읊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참 고마운 거는 어쨌든 이렇게 찰리리처럼 암호화폐 유명한 좀 개발자가 이 향후 암호화폐 이제 시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라고 하는 게 고맙네요. 네, 그것도 아주 크게 33만 3천 달러라고 하는 아주 큰 가격을 이제 소개를 해서 굉장히 그냥 마음이 그냥 좋다. 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는가를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2013년 한 이쯤 정도 가격이 10월부터 올라갔다가 11월 말 1175달러까지 상승하고 쭉 떨어져서요. 2015년 8월 이쯤에 162달러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를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가격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하락은 계속 진행 중이고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예상들이 있는데요. 하락장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멎는다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예상은 2,500달러에서 3,000달러. 더 만약에 어떤 증시라던가 어떤 정세, 세계 정세에 영향이 끼친다라고 하면 최저 2,000달러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그 아래까지는 전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미 굉장히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정말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최저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초, 거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요. 하락 시점은 좀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19년 2월 27일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열리게 개방이 된다라고 할 때면 저는 2,000달러 이하까지는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성 여러 가지 그런 기관자금 스탁 서비스들이 많이 열리고 추가적으로 나스닥의 또 선물거래 그리고 벡트의 선물거래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요. 이제 2018년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좀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용들을 한번 봐봤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모으면서 저 혼자 스스로 느꼈던 생각은 결국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시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은 즉 인터넷 3.0을 가려고 하는 이제 과정 속에 있다. 네. 왜냐면 여기는 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이제 화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자산의 유형이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이제 신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3.0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들,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글들을 조금 나름대로 모아봤습니다. 2018년 5월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전에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운 사람인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토지나 기업 주식과 달리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에 어떤 재산적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어떤 거를 이제 백트하고 있고 달러를 백트하는지 아니면 토지를 백트하는지 이제 기업 주식을 백트하는지. 그러니까 백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한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워렌 버핏은 본 거예요. 이 디지털 자산 자체가. 그래서 자산적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이제 지적한 바 있고요. 그리고 테라의 신현성 대표는 블록체인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사용 사례가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9월에 있었던 얘기였는데 암호화폐에 아직까지도 턱없는 실사용 그리고 대중화적 사례 부족을 지적한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이전에 저 세시봉의 오프 더 레코드에서 이제 체이너스 그리고 BCI 인베스트먼트의 그 두 분도 이제 언급을 이제 하신 내용입니다. 자, 알렉스 탭스콧 이제 11월 말에 한국에 왔었는데요. 블록체인 혁명 책의 저자죠.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는 끝났습니다. 이미 세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이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무슨 비트코인에 뭐 공매도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로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반대 인사로 소개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 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25억 명 사람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암호화폐는 도울 수가 있다. 금융 서비스가 암호화폐로 변환하는 획기적인 혁신이 이런 빈곤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빈곤층 국가들의 대리화폐 수단으로서 이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제 이런저런 코인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에이다랑 XLM이 좀 이런 쪽에도 사용에 대한 계속해서 가능성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이제 굉장히 큰 공룡 기업, 이제 공룡 기관 자금 기업인 이제 블랙락은 암호화폐가 합법화되기 전에는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2018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사실상 2018년 9월에 이제 코인베이스와 함께 이제 이 블랙락은 암호화폐 ETF의 이제 조성 가능성도 검토를 했었고 또 실제로 지금도 코인베이스랑 뭐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EC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죠.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토큰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해서 규제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11월 27일에 열렸던 컨센서스 인베스트의 2018에서 이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꽤 강력한 규제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아마도 19년 2월 27일에 비트코인 ETF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드라이브의 규제를 지금 적용 중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고요. 이제 욕 많이 먹고 있는 이제 마이크 노브그라츠인데 2019년과 2020년엔 채택과 기관 투자에 있어서 암호화폐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디지털 및 게임 업계의 낮은 부가가치 상품이 아닌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게임 업계 상품들이 암호화폐로 더 많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유저 어덥션이죠. 그 대중화에 큰 도움을 주니까요. 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상품군에 혹은 다양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일들군에 블록체인을 원하게 될 것이다. SEC 등 각국 정부의 암호화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더 많은 기업들,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런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과연 무엇이 2016년과 17년에 코인 시장을 상승을 일으켰냐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단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이거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비단 투기적인 발상은 아니었고요. ICO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수많은 ICO 프로젝트들의 탄생을 이더리움 이 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 이
툴 요게 제공을 했다. 그런 이제 큰 상승의 어떤 초석을. 네. 그래서 저는 2016년과 2017년에 코인 시장 상승이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 자체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더리움이 제안했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던가 어떤 플랫폼형 코인, 그 이전에도 플랫폼형 코인은 있어 왔다라고 하지만 이제 자리 잡고 가장 거대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더리움을 말할 수 있죠.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뎁코인은 현재 없어요. 네. 그것들을 도전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합니다. 그리고 쉽게 코인으로 제작할 수 있는 개발 툴을 완성했다는 점도 네, 역시 이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자금들을 유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탄생을 했고요. 이더리움의 구입이 굉장히 컸고 그거를 통한 투자 열풍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어떤 상승 재료랄까요? 이런 대안이 2019년과 2020년 내에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열심히 부단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더리움은 2.0으로 간다던가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더 많은 한국의 개발자분들, 한국의 어린 분들도 혹은 이제 세계 여러 사람들이 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또 제시를 해가지고 좀 이 시장을 발전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내년의 트렌드로는 확실히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그리고 티제로와 같은 코인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기대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티제로도 코인이 발행이 되고 상장이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고 이미 거의 보장이 된 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외에 어떤 유틸리티 코인, 뭐 TPS 속도라던가 뭐 그 외 뭐 플랫폼적 성향이라던가 뭐 이런 아무튼 그 유틸리티 코인 특유의 그런 여러 장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 시장 뭐 지금 뭐 소개가 되었진 않고 앞으로 어떻게 열릴지는 짐작은 안 되지만 이제 뭐 티제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뭐 이렇게 크립토커런시로 이제 기존 증권 미국 주식에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새로운 상황들이 이제 열려졌을 때 그 시장에 또 단점들이 앞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장점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새로운 이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암호화폐는 또 한번 거대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혹은 기존에 이미 나온 유틸리티 코인이 기능을 조금 달리 바꾸고 새로운 로드맵들을 제안을 해서 이제 시큐리티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기존 유틸리티의 특성과 이제 앞으로의 시큐리티의 특성을 합한 하이브리드형 어떤 사례가 등장할 것이다라고도 저는 추측을 해봐요. 네, 그런 가능성들은 늘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고요. 네,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아유 형님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네, 코인 시장 자체에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어떤 그런 유형의 코인이 나와줘야 저는 큰 어떤 이런 발전적인 또 다른 이제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감히 추측을 해보고요. 분명히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개발 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고요. 아마도 이제 티제로가 열리는 시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유형의 새로운 코인들이 나올 것이고 저도 계속해서 소개를 할 것이라고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아까 신영성 테라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신일사용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온 코인들도 이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에서 아이폰의 시리를 이용한 리플의 전송을 이제 시리를 통해서 리플 전송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동영상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제 말을 해서 내가 B한테 뭐 C한테
내 XRP 리플을 전송하고 싶어 하면은 그 전송 과정까지의 베타 버전을 이제 영상으로 공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 회복하면 리플이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FC는 다음 주부터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시코인을 수령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수령 시작이 아니라 대시코인의 지불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요게 아마 뭐 카라카스라는 베네수엘라의 수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테스트베드로 이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되면은 또 다른 나라들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실사용 사례를 만들 것이다라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시는 역시 좋은 코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이런 사용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뭐 코인베이스 프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이 네 가지의 코인이 조만간 48시간 후에 거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빅, DNT, 룸 네트워크, 디센트럴랜드까지 이제 이 코인 홀더분들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리플뿐만 아니라 아예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에이다나 빨리 상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코인베이스에 뭐 XRM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IOST라던가 뭐 네오는 뭐 당연히 하시고 쿼크체인이 나쁜 코인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코인이에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전통적인 거의 카이버 네트워크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오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코인 홀더분들 지금 하락장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락장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크게 하락을 해서 이제 망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전 차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 10월부터 1000달러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159달러부터 결국에 얼마나 상승을 하게 돼요? 19,891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전의 요인이 아주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 비트코인 할빙이라고 적고 이미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 지금 제 썸네일에도 제가 붙인 내용인데 이제 이 12.5개의 비트코인을 발행을 하는 게요. 아마도 2020년 5월인가요? 이때 이제 미드의 서드 할빙, 이제 세 번째 반감기 이제 기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12.5개를 주는 거에서 6.25개로 쪼개지게 돼요. 이쯤부터 해가지고 2021년에 아마 극단적으로 코인 가격이 피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상승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코인들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시고 계속해서 뭐 유튜브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랑 말씀 나누시고 이 코인들이 괜찮은지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